자, 교재 79페이지고, 거기다가 회차 좀 적어주시는데, 워낙 중요한 동네예요. 여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불러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 정보보조금. 자, 80회 3-2. 80회 3-2. 그 다음에 86회 1-2. 80회 3-2, 86회 1-2, 그 다음에 88회 3-2, 88회 3-2, 그 다음에 100회 3-3, 100회 3-3, 그 다음에 101회 1-1, 101회 1-1, 그 다음에 103회 1-3, 103회 1-3, 그 다음에 104회 3-4, 104회 3-4, 다시 한번 80회 3-2, 86회 1-2, 88회 3-2, 100회 3-3, 101회 1-1, 103회 1-3, 104회 3-4. 워낙 출제 많이 해요. 여기 실기. 출제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문제 유형 1번에서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1번 전표 입력 출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 결산이 되겠죠. 출제 잘하니까요. 보시죠. 자, 일단은 국고보조금인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예요. 그냥 대놓고 얘입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얘가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말 문제만 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죠. 자, 뭐냐라고 하면 일단 말 문제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밑줄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보조를. 그렇죠?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 보조금이 우리가 두 가지의 보조금이 있어요. 뭐냐면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고요. 뭐 상환 의무가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수익이에요. 정부가 보조금 줬는데 갚지 말래요. 맞죠? 일단 수익이고 그 다음에 상환 의무가 있으면 이거는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건데 국가가 이제 뭐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데 근데 이자는 안 받기 어려운 회사 있잖아요. 나중에 갚긴 하는데 이자는 안 받을게. 그렇죠? 요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상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당연히 부채예요, 부채. 맞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말 문제 나오면 뭐 딱히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타도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요 기타는 코로나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어요. 상환 의무 있어요? 국가한테? 없죠. 그럼 우리는 코로나 지원금 받았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저희 유튜버 뭐 100만 유튜버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다 녹화한대. 알죠? 개꿀. 너무 천박한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아니야?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죠? 이거 가지고 뭐 사죠? 아이고 이걸 주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관련 비용이 없죠.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비용이 없으면 이때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영업의 수익이게요. 개꿀. 근데 어쩌다 받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입장하고 어디죠? 누구라고 소상공인 입장은 달랐죠. 자영업자분들은 물론 개꿀이라고 생각은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죠? 왜냐하면 임차료가 나가는데, 그죠? 사람도 없는데 임차료는 계속 나가고, 정부 비하마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정부에서는 요 6시까지만 장사하라, 10시까지만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타기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특정 임차료나 급여, 이런 것들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원해 준 게 맞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럴 때는 특정 비용 보전이잖아요. 보전 목적이면 이때는 특정 비용하고 퉁치라라는 거예요. 임차료 나갈 때 그 임차료에 보전할 목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예, 임차료에서 까란 얘기예요. 수익 잡지 말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 문제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자산 취득에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어떻게 표시하는지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 아이고, 이거 왜 여기다 검색하고 있어? 음, 뭐냐? 이 회사 갑자기 이렇게 해놨어. 이걸로 다른 걸 봐야 돼. 이거 당황스러운데? 재무제표. 아, 자, 여기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기업에서 유형자산은 진짜 중요하죠. 맞죠? 자, 그래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여기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이렇게 잡고, 감가상각 누계 무시하시고, 아니, 무시하시면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계장치는 2,220억 주고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장회사 중에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이 큽니다. 금액이 2,220억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이 중에서 1,347억만큼은 감가상각으로 까진 거고 해당 기계장치가. 그 다음에 이미 했었죠. 손상으로 까진 거, 누적으로 손상돼서 까진 게 손상차손 누계 얘로 460억이 까졌고 알죠? 그래서 일단 순서도 알고 계셔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나중이에요. 알죠? 그리고 얘 무시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계장치 2,221억 중에서 국가로부터 15억은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 중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은 뺀 게 내 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을 차감하는 거죠.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간접적으로 깨는 거예요. 물론 기계장치만 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예금 통장 안에 만약에 15억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15억, 정부보조금 빼기 1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15억 중에서요, 정부로부터 다 보조받은 거여서 제 돈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표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보조금을 뭐라고 하는 관련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다라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있죠?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방금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물론 시험에서는 국고보조금하고 정부보조금 같은 말이에요.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국고보조금이라고 출제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알죠? 같은 말이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웠는데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어디갔나? 저기. 안 지웠나? 지웠는데, 거의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새로 했는데, 옛날 걸 띄워버렸네요, 여기다가. 죄송해요. 자, 보시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설명 다시. 그럼 우리가 얘는 수익이다라고 했죠. 여기서 좀 여러분 틀을 잡으셔야 돼. 뭘 틀을 잡으셔야 되냐면 얘는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수익이에요. 했죠? 근데 우리가 그냥 관련 보조금을 그냥 받는 거 있죠. 자산 취득하느라고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나누어서 기간에 걸쳐서 수익 인식해요?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수익 인식해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부가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 개꿀? 개꿀 할 때 지금 당장 개꿀이지 미래에 나누어서 수익 잡을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즉시 수익이에요. 즉시 인식. 즉시 수익을 인식해요. 그럼 뭔가 이 자산 취득의 사용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요, 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인식을 해요. 얘가 중요하죠? 기간에 걸쳐 체계적 인식. 자, 들어보실게요. 무슨 말이냐, 갑자기 기간에 걸쳐 얘는 왜 수익을 나눠서 인식해야 되는데. 자, 회계 그 그지 같은 논리에 여러분 입장에서 들으시면 좋다고 그래야 돼 왜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나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설비를 구입을 할 때 특히 이제 중소기업 이런 것들 많이 해주는데 특히 이제 설비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장려하는 뭐 미래 산업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그런 장비를 사면 당연히 국가입도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연구비도 많이 드는데 실제로 맞죠? 그래서 이쁘니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산 기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계 장치를 어떻게 하냐면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하죠. 내용연수에 걸쳐서.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연수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예요?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아니, 둘 중에 짧은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 무형자산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배우셨잖아요. 내용연수 5년이다라면 5년 동안 얘가 꾸져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해낼 거다. 맞죠? 창출해낼 거니까 우리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건 5년인데 비용은 한 방에 잡으면 안 되니까 나누어서 5년 동안 비용 인식하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그러니까 정보보조금 받아가지고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내용연수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 잡을 거지 즉시 비용 안 잡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국가가 보조를 해준 게 이 자산을 취득해 하라고 보조금 준 건데 비용은 나누어서 인식하는데 수익은 한 방에 인식한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정부가 보조해 준 거잖아. 그러면 그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네가 내용연수 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잡으면 관련 수익도 나누어서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회계적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 그렇죠? 자산 취득과 관련돼 가지고 감가상각이 내용연수 동안 비용 잡히니까 관련 수익도 우리가 내용연수로 따지면 5년 동안 관련 수익도 나누어서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일단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일단 인식을 해요. 나중에는 용어 바꿀 겁니다. 지금은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바꿀 건데. 예. 자, 그럼 보시죠.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 유형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 감가상각 많이 내거든요. 감가상각을 많이 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냐면, 기말에 우리가 자산 취득 관련 정보보조금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용연수 동안요.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 안 받았다면 감가상각비가 컸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정부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만큼은 관련 감가상각비 비용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어. 맞죠? 그럼 10억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부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딱 5억이라고 해볼게요. 5억? 5억의 보조금 받았네?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은 5억 가지고 하는 게 맞죠. 내 돈 들어간 거. 맞죠? 그래서 일단 10억 가지고 감가상각 하되 원래 그 기계장 정부 보조금도 5년 동안 수익을 나누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원래 FM대로 하면 감가상각비는 5년 동안 비용, 정부 보조금 5년 동안 수익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10억 빼기 5억 해서 네 돈 들어간 건 5억이니까 그렇게 감가상각하면 5억 가지고 감가상각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어려워, 말이. 맞죠? 그래서 저는 일단 수익으로 먼저 인식을 하고 그걸 비용을 차감하는 걸 바꿔버릴 거예요. 알죠? 근데 이거 외워주셔야 돼. 어떻게 감가상각하냐? 이렇게 감가상각해요. 어떻게 공식이래요. 어떻게 감가상각하냐면 우리가 정보보조금을 나누어서 수익 인식한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아까 왜 정보보조금을 나누어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감가상각이 내용연수 동안 잡히니까. 맞죠? 그럼 관련 정보보조금도 감가상각비처럼 내용연수 동안 우리가 수익으로 나누어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거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보보조금 지금 우리가 수익 인식할 금액 지금은 수익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수익 인식할 정보보조금 있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좀 더 안 헷갈려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보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하냐면 이 공식이 정확한 공식이에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여러분들 우리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를 뭐라고 하죠? 혹시 배우셨던 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해요. 맞죠? 왜냐면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팔 수 있는 금액이니까 얘는 남겨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은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에 감가상각. 그러니까 단기에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나누어서 수익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되니까 관련된 수익도 나누어서 그만큼 잡아야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전체 감가상각할 금액에서 올해 감가상각이 된 비율만큼 수익을 나누어서 잡으라라는 논리예요. 아셨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FM이 FM. 근데 우리는 시험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해답을 보시면 간편하게 돼 있어요. 간편하게. 이건 간편법이라고 할게요. 이건 간편법 아니에요. 이건 FM. FM이라는 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신 분도 있고 뭐냐면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 준비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액법도 내지만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런 것도 돼요. 근데 세무 1급은 무조건 정액법만 출제해요. 그러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정액법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액법을 돌려버리기 간편법. 자, 그러면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정부보조금 곱하기 그 다음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일단 여기 근데 단기의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해요? 정액법은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가로칠게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용연수 나누죠? 물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지만 나누기라고 할게요. 나누기 n 내용연수 이렇게 할게요. 그냥 n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정액법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률법은 이렇게 안 되는데 정률법 여기가 감느니까 요딴 식으로 못해. 요딴 식으로 못해요. 알죠? 간편법이 안 돼. 이건 정액법만 통용되는 건데 우리 시험 무조건 주구장창 정액법만 냅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삭제되잖아요, 이거.
요렇게. 맞죠? 삭제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분자 분모 공통이 취득원가 빼기 단종가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우리 시험에 정의법 나오면 정보보조금을 수익으로 나누어서 인식할 금액은 정보보조금 내용 요소 나누시면 돼요. 알죠? 이건 정의법만. 알죠?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절대.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아까 우리 문제 유형 1번도 있었죠. 그 1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정보보조금 배운 거 없잖아요. 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이게 화면 보시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뭐를 출제하냐면 이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 감가상각자산 처분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자산 처분할 때 원래는 세무 2급까지는 다 우리가 여기 감가상각 누계까지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계장치 팔았다라고 하면 요 2221억 날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에 1347억 날리고 요것만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세무 1급에서 배우는 애는 손눈을 안 내요.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보조금도 결론적으로 얘도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를 팔면 얘도 같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배우셨던 거에 요 초록색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것 빼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하실 거예요. 저랑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요. 넘어갈게요.